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감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든 사람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죠.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지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 이 증가폭이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이 이제 세계 팬데믹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마도 이번에 그 2주간 강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한국은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러나 이제 완전히 박멸되거나 완전히 네. 없어지는 수준으로는 아마 가기 어렵겠지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잠잠해지는 추세가 있습니다만 이 네, 해외에서 유입하는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서 검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가지는 과제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 이제 신천지 때문에 뿌려진 그 씨앗을 제거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로부터 이제 한국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으로부터 환자 유입을 막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신천지 씨앗 그 거두기는 이제 격리 강화하고 나면 네, 많이 네, 정리가 될 것이다. 네, 이제 들어오는 환자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특별 입국 절차를 만들어서 네, 그, 그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입국자들을 14일 격리를 하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과정에서 많이 걸러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상의 조치는 이제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상 그 한국처럼 개방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네, 그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네,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자 이렇게 법안을 제출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생각하면은 네, 두고두고 또 아쉬운 부분이실 텐데, 네. 그때는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그때는 공공병원 설립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국회 내에서요. 당시의 정부 여당이 정부 여당이. 네. 네,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 감염병 유행 사태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 뭐 명백했습니다. 네. 그때 보기에도 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음, 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류, 다른 형태로 이제 오는데 네. 그거를 대비하지 않고 있는 거는 정말 이제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최소한도 감염병 전문 병원을 수도권에 하나, 영호남에 하나씩 네. 이렇게는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새로운 감염병은 신종 감염병은 네. 외국에서 유입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들어오는 길이 어디겠어요? 음, 인천이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있다면 부산 네. 이런 건데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과 영남에는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이 비니까 그 음, 정도라도 하고 사실 이상적으로 하자면 최소한도 시도별로 하나씩은 네. 감염병 전문 병원이 있어서 네네. 이번 같은 사태가 있을 때 그 감염병 전문 병원이 중심이 되어서 네. 여러 가지 작전을 좀 짤 수 있도록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 대구 경북 지역에도 그런 그 중심되는 병원이 없으니까 네. 그 역할을 이제 영남대, 경북대 이런 데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보통병을 가진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을 맞는 병원이 하나 있어줘야 네. 오히려 그런 그 경북대, 영남대 같은 또 중요한 병원들은 일반 환자도 봐가면서 이제 그 감염병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꼼짝 못하고 또 이제 그런 사태를 네. 다시 한번 당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연구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그 연구가 좀 미리 되어 있었으면 네. 코로나는 지금 전과 3범이거든요. 전과 3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스 때도 그랬고요. 아, 네네. 그때도 코로나였고요. 네. 이번에도 또 이제 코로나였어요. 네. 메르스도 코로나였어요. 메르스도. 네. 그러니까 세 사스, 차례. 메르스, 이번 코로나19 이렇게 지금 음. 전과 3범인데 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앞으로 그 말썽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미리 해두고 그 백신 개발을 위한 어떤 준비 이런 걸 해뒀다가 네. 어떤 변형이 나타났을 때 그 더 이제 조금 더 찾아보면 백신 개발의 그 속도 이런 거를 훨씬 더 줄일 수도 있을 텐데 네. 많이 아쉽죠. 알겠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연구병원이 있거든요. 이사장님, 네네. 지금 들으면 뭐 네.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요. 네. 당시 정부가 네. 그때 몇 년도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이었습니까? 그때 네네. 이제 메르스 때군요. 네. 네. 이 전문 병원을 반대했던 주요 논리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제가 설립하자고 했거든요. 네네. 그 새로운 병원을. 네. 그랬는데 설립을 하기 싫으니까 그 기존에 있는 병원에다 지정한다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 뭐 예산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필요성 자체를 못 아마 느꼈던. 필요성 자체를 그 거부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정부가. 네. 그런데 그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게 그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감염병 전문이 감염과 대형 재난 네네. 이런 거를 대비를 해야지 되거든요. 네. 한국에 지진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죠. 또 네. 원자력 사고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뭐 대구 폭발 사건도 기억이 생생하고 네.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대량으로 그런 이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대비를 갖춘 재난 대비 또 감염병 대비 하는 그런 그 병원을 세워놓고 네. 평상시에는 이제 공공병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네. 보통 병원이죠. 네. 운영을 하다가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비우고 근데 태세를 전환해서.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공공병원을 많이 비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병원과 공공병원 네트워크가 전국에 깔려 있어야 급할 때는 비우고 이제 그런 환자를 수용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그 작전을 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신데요. 지금 정부가 건보료를 일시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논의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한 가지는 이미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은 보험료 기준으로 이제 그 경제력이 떨어지시는 그 50% 소득 50% 밑에 분들을 보험료 절반을 3개월 동안 깎아주기로 했고요. 네. 그 밖의 지역 대구 경북 외의 그 분들은 하위 20% 구간에 속하시는 분들을 역시 3개월간 그 절반 깎아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방안이 더 필요하다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월급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여러 가지 이 자영업자분들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타격이 심한 이런 분들한테는 유예나 감면 정도가 아니라 뭐 일정 기간 납부 면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꽤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건보 재정 사정을 좀 봐야지 되는데요. 네. 건보 재정이라고 해서 그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하면 네. 아마 거의 건보 재정도 너무 부담이 돼서 부담이 될 거고요. 네.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어떤 지원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소상공인이라도 그렇게라도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단위가 몇 조대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네. 롤 모델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데는 특히 건강보험 시스템이 밑받침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감염병 대책의 이제 양대 축은 네. 첫째는 예방이고 네. 둘째는 치료잖아요. 네네. 근데 예방은 이제 방역 대책으로 지금 이제 복지부가 하고 있고 네. 치료 부분은 이제 건보가 뒷받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등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증상이 꽤 있는 그런 환자는 네. 아마 치료비가 1,000만 원, 1,200만 원 그런 정도 평균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치료 입원 일수가 거의 18일, 20일 그 정도 될 텐데 네. 그거를 이제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몫은 그러니까 한 60%, 70% 정도는 네. 네. 건보가 부담을 해주고 네.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18일 동안 입원하고 나서 4만 원 내고 나왔다. 뭐 그런 분도 네네. 보도가 어쨌든 이 됐잖아요. 건보 시스템으로 가능한 일이다. 네네. 네. 그게 없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비용이. 들었겠지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네네. 국민건강보험 김용익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